역시 일본 기시다 총리와 만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가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근데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는 라인 발언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근데 이 말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기시다 총리가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아주 맹비난을 했습니다. 네. 이 마치 윤 대통령이 이 셔틀 외교를 넘어선 빵 셔틀 외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뭐냐면 네,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는 건 사실상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거 아니냐, 일본의 거짓말을 용인한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항의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도 않고 그냥 한일 관계랑 별개 사안이다, 잘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관전평이나 내리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의 발언을? 네. 라인 사태는 어쨌든 우리 국민적인 관심이기도 하고요. 혹시 근데 변호사께서는? 이건 저는 조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너무 나이브한 이건 좀 발상 아니신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게 한 기업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한 국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국가의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면 과연 우리가 일본에 어떻게 기업 진출을 하죠? 만약에 일본 어떤 스타트업이 가서 일본 국민 9천만이 쓰는 어떠한 뭐 생활에 굉장히 필수적인 어떠한 것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문제,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야 너희 지분이 이상해? 아니면 너희 기업 내놓고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어떻게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서 기업을 하죠? 그걸 또 지원해주는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뭐 아 그래 너희 입장 이해할게 그냥 이렇게 그냥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요? 요 정도면 이제 정상회담에서 얼마든지 이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력하게 보신다. 얘기를 해야죠. 강력하게 절대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총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건 일본 기시다 총리의 그냥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서 근데 이게 사실상 압박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걸 그렇게 막 심각하게 보지 않다가 최근에 뭐 일본의 사실은 한국인 유튜브를 보니까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일본 입장에 내국 국내 네네네네. 입장에서 일본 국내 입장에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던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다. 네. 이게 실제적으로 만약에 라인에 대해서 네이버가 지분을 다 이전하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글쎄요 이건 그러면 그 대한민국 내에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도 똑같은 보복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런 것까지 해야 된다. 네, 네. 혹시 뭐 박성민 최고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뭐 비슷한 생각이고, 그러니까 대통령 발언의 문제는 뭐 나이브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남의 나라 일처럼 얘기한다라는 인상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솔직히 외교적으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도 좀 하시고 항의를 좀 제대로 해서 일본 정부의 이런 부당한 행정지도에 대해서 좀 맞서주길 바랬을 거예요. 근데 막상 딱 그 정상끼리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남의 나라처럼 이렇게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시니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기댈 데가 없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 사태가 터졌을 때도 언론에서 먼저 비판하고 야당이 먼저 비판한 뒤에야 뭐 정부의 좀 약간 강한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 초동 대처가 좀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얘기하실 게 아니고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하셨어야 됐죠. 특히 우리 국민과 네이버 뜻에 반하는 지분 매각은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저는 받아냈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답을 못 받아온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매각은 지분 매각은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네. 혹시 뭐 추가하실 아니 말씀 뭐 있습니까? 네이버 의사 물어봤어요? 네이버는 원할 수도 있다. 네이버는 정말 나 이거는 우리 국기과 우리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난 정말 팔기 싫어. 막 네이버가 지금 그러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번이 지금은, 기회다. 네, 저는 이거는 네. 그 경제 입장에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뭐 이렇게 미래까지 상답할 거냐 백기투항이다 이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이 하나의 사안 가지고 이게 까들어가는 거는 민주당이 이길 수가 없다. 그래도 우리 이제 파트너니까 어떻게 하면 민주당을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일단은 중국 총리 들어왔을 때 와서 쉐쉐하고 마중하고
하고 그리고 기시다 총리하고 아리가또 하고 기시다 하는 총리하고 건가요? 이렇게 회담할 때 대통령 안 들어가고 이해진 의장 들여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단판 지으십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회담은 네. 4년 반 만에 치러진 회담이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가장 큽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 뭐 그동안의 뭐 영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여기는 근데 저는 이번 회담은 잘 준비된 회담 같아요. 뭐가 4년 반이죠? 4년 다 반만 같이 모인. 4년 반 만에 새 정상이 함께 네. 회의를 하는 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중일 정상회담이 2008년도에 시작되고 그동안 뭐 그 우리 설주한 변호사님처럼 간헐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네. 지금 가장 긴 시간 만에 다시 재개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은 굉장히 의제 준비나 이런 게 잘 됐다 네, 느낀 게 원래 이렇게 큰 규모의 회담을 하면은 야 우리 여기 북핵 합의 넣어야 된다, 네. 뭐 넣어야 된다 하고 막 그런 뭐 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번은 그런 썰들이 없고 네. 그 정도 뭐 북핵 문제 인식 공유 이런 정도까지는 나갈 것 같지 않고 6가지 분야의 경제 협력 부분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다음 거기에 대한 합의문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 협력 추가 그 회담이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로드맵이 그려져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는 네. 뭐 이 정도로 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것 같은 경우는 이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2019년 이후로 논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 발짝 더 나가면 어떨 것인가. 네. 그리고 이제 북핵 위협에 대한 중국의 입장 정도가 나오면 어떨 것인가라고 네.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막 이렇게 폄훼하고 하기보다는 다음 스텝을 위해서 좀 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제가 말씀 다 네네네. 끝나셨죠. 그러니까 저는 잘 준비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잘 준비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에 비해서는 홍보가 너무 안 됐다. 맞아요. 솔직히 하는지도 잘 몰랐고 지금도 모르는 분이 아. 많습니다. 뭐 많아요. 네, 네. 예, 뉴스의 지분을 너무 안 차지하고 계시다. 한중일 정상회의. 네, 솔직히 잘 모르신 분들 국민들 되게 많으실걸요. 네. 그러니까 오나?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도 안 오고 그랬다 보니까. 네. 원래 안 와요 시진핑 주석. 그러니까 원래 그렇긴 한데 저는 근데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태도가 진정성이 느껴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대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보적인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네. 특히 대만 같은 경우 라이칭더 총통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라이칭더 총통은 독립주의자예요. 반중 독립주의자인데 지금 중국에서 대만 포위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그 상호 이해하고 평화가 공존해야 된다. 어찌 보면 자신이 뽑혔던 이유와 반대되는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또 그런데 지금 미국의 지금 미 하원 외교위원장 일행이 지금 대만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중일 관계에 있어서 안보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경제 문제보다. 근데 한국은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뭐야 중국은 우리는 너희와 그냥 뭐 돈이나 벌고 뭐 교역이나 하려고 해. 이거에 대해서 과연 진정성으로 느끼겠느냐. 태문은 막아야 해. 뭐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미국에 가셔가지고 항상 얘기했던 게 그 대만 중국 양안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뜬금없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윤 대통령이 너 입장이 뭐야 도대체? 그래서 대만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중국 입장에 있겠다는 거야? 아니면 너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거야?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입장 없이 그냥 경제 협력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이 네. 과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회담, 3자 회담이 어느 정도의 중점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어떤 비중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진짜. 거기다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는 사실 조금 괜히 리스키한 거죠. 네. 다시는 보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하나만 더 짚어보면 네. 그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일본에서 돈을 받아오라, 배상을 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되면서 이제 한일 관계가 조금 삐그덕거렸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전경련, 지금은 이제 한국경제연합회죠. 네. 거기서도 돈을 출자하고 일본의 게이단랜드 돈을 출자해서 제3자 변제 형태로 이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걸 이제 피해자들도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네. 이제는 너무 이제 연세가 많이 있으셨으니까 받겠다는 또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 재단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돼 왔는데 이번에도 이 안보실에서 이 이슈를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조금 얘기가 또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가해 기업이 피해자분들께 직접적으로 이게 줘야 배상을 되는 하는데. 게 맞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맞죠. 서로 잘 안 되고 행정력이 어쨌든 전달이 안 될 테니까 네. 그럼 이제 두 나라가 좀 사이좋게 그러면 기업들 돈 모아서 네. 먼저 드리자. 정부가 원래 이제 그 얘기를 했다가 네. 이제 유족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가지고 중단된 상태였는데 이 얘기를 또 다시 꺼내서 조금 문제가 네네. 설화가 있었다. 이거 이승원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꺼내도 문제고 안 꺼내도 문제입니다. 꺼내면은 너희가 이렇게 뭐 태부한 방향하는 거 아니냐 하면 안 꺼내면은 그럼 정말 준비도 없던 거냐라고 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 얘기 자체를 예. 꺼내는 게 네네. 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일단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아요. 일단은 유족들이 최대한 동의하실 수 있는 방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조를 가지고 A 아니든 B 아니든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는 만들어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또 니네가 이 일본에 굴복한 거냐 아니면 준비도 없던 거냐 이 양쪽 이 갈무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피해자분들의 네. 의사가 제일 우선돼야 된다는 건 뭐 당연히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연세가 정말 다 많으시고 네. 그 이분들이 의사소통하실 수 있고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조금 더 진짜 찾아가서 만나 뵙고 기록으로 남겨놓고 얘기하고 이런 노력을 보여주는 게 먼저 되는 게 좋죠. 네. 근데 저는 이거를 그 한일미래기금에 이번에 뭐 일본이 2억엔 규모를 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1억엔 규모가 목표액이었다고 하는데 이걸 늘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마치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는 건 전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단 짚어주신 대로 이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그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의 피고 기업들이 전혀 이번에도 참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사실은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1억엔에서 2억엔으로 늘린 게 어쨌든 지금 뭐 라인 사태 이런 여론을 고려해서 늘린 게 아니냐라는 그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뭐 어쨌든 이 사안이 좀 불편해지고 커지다 보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한국을 좀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저는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맞춰서 지금 뭐 한국이 장단 맞춰주고 박수칠 일은 아닌 것 같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한중일 정상회의 앞서서 이 한일 간의 양자회담을 했을 때 네. 분명하게 이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 방지책을 약속 받았어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했어야 될 역할이고 네. 지금 이 한일 미래기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피고 기업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진전된 뭔가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 어쨌든 우리나라 일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아직까지도 소극적이고 일본도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너무 이 2억엔 이 성과를 막 이렇게 부풀리고 포장하고 홍보하는 게 우리나라 정부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부풀리는 건 뭐 둘째치고 이 방향은 혹시 맞다고 보세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업들이 서로 돈을 모아서 피해자분께 일단 뭐 굉장히 고령인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께 먼저 좀 지급을 하자. 이거는 괜찮나요? 근데 그 기업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게 네. 이렇게 이 방식으로 이제 변제를 하겠다, 뭐 보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어쨌든 이 피해자분들에 대한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이고 뭐 그러지 않냐라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피고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는 채로 그냥 돈을 모아서 돈을 드리는 것이 무슨 네. 의미가 있냐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계속 동의합니다. 시간만 흘러가면 사실 그 피해자분들의 실질적인 도움에는 아니 근데 저는 네. 그런 생각이에요. 그 네. 실질적인 도움을 일단 저희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 시간 안에서 뭐라도 드려야 된다 이런 시각도 제가 봤을 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저는 피고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끌어내는 게 맞지? 그럼 아마 누구도 다 맞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들이 이제 안 근데 하는 그 경우에. 안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얼마나 고군분투했냐라는 의문도 있어요. 네네. 그 알겠습니다. 과정에서 태도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한중, 한일에 이어 오늘 오전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한중일 정상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한 건 2019년 12월 이후 4년 5개월 만인데요. 오늘 회의에선 경제와 기후변화 등 6가지 분야가 중점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걸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오늘 회의는 1시간 반 넘게 진행되고 주제에 따라 자유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세 나라 정상은 인적 교류와 기후 변화 대응, 경제 통상 등 크게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논의 결과는 회의 직후 3국 공동 선언을 통해 발표합니다. 공식 의제에선 빠졌지만 북한 비핵화 등 민감한 현안이 다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중국 리창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연달아 양자회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중 정상은 FTA 2단계 협상 재개 등 경제 통상 협력을 확대하고 한중 외교 안보 대화를 신설해 6월 중순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한 재검토라며 우리나라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어제 양자회담이 끝난 뒤 열린 만찬장에선 세 나라의 협력이 강조됐고 3국 문화예술인이 함께 제작한 작품과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